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라고 하지만 국내 식품업체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이 식품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면, 냉동만두, 김밥, 떡볶이 등 세계거리 음식 유행을 집에서도 맛보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K과자의 활약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과자 중에 원조가 아니면서도 원조를 짓밟아버릴 만큼 더 큰 인기를 누리는 과자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K과자 열풍이 이어지며 국내 제과업체의 수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3,007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3조 클럽에 들어갔고, 오리온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2조 9,124억 원으로 3조 클럽에 근접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한국 과자의 인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에 오면 꼭 취향에 맞는 한국 과자 인증샷을 찍어 올리곤 합니다. 90년대 최고 꽃미남 배우로 불리던 주드로의 딸 아이리스는 영국에서 모델로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그녀는 한국에 와서 실컷 먹고 놀고 돌아가서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SNS에 꿀꽈배기와 짱구를 올렸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대체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며 리뷰를 요청하기도 했죠. 한국어를 독학한 것으로 유명한 배우 토마스 맥도웰은 아침 식사로 버터와플을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역시 한국 과자를 좋아하는 스타 마크 로팔로는 빈치를 한국 과자 중 최고로 꼽았습니다. SNS 스타들이 한국에 와서 올리는 인증샷을 보면 알 수 있게 한국 과자는 해외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맛있는 과자가 많지만 유독 오랜 기간 인기를 얻어온 과자가 있는데요.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1974년 개발된 오리온 초코파이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초코파이는 해외 매출도 압도적 1위입니다. 수출된 초코파이는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해외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 초코파이가 수출됐을 때는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온갖 중국산 엉터리 짝퉁 초코파이가 판을 쳤습니다. 하지만 겉만 초코파이와 비슷했을 뿐 먹어보면 속은 딱딱한 과자이거나 마시멜로도 없는 가짜일 뿐이었죠. 당연히 맛이 없었습니다. 초코파이는 부드러운 비스킷 사이에 쫀득한 마시멜로가 끼워져 있고 바삭한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는 과자입니다. 비스킷 부분이 말랑해서 케이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비스킷에 마시멜로의 수분이 전해져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것이죠. 빵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수출되는 나라의 온도와 습도에 맞춰 마시멜로의 수분까지 조절한다고 하니 얼마나 예민하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짝퉁 천국인 중국이 비슷해 보이는 짝퉁을 만들어내도 금방 망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중국마저도 진짜 한국 초코파이를 찾아 먹으며 중국 내 초코파이 인기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오리온의 총 매출은 1조 3,690억 원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1조 1,739억 원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초코파이의 인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결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오리온은 인도 라자스탄 공장의 초코파이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총 연간 12,000톤 규모로 초코파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초코파이 인기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죠. 농심 신라면, 자갈치, 팔도 도시락 라면, 빙그레 꽃게람, 오뚜기 마요네즈와 더불어 초코파이는 러시아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는 비싸지만 맛있는 고급 과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차와 함께 즐기거나 특별한 날 케이크처럼 먹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인구 1억 명인 베트남에서 1년에 낱개로 5억 개가 팔리며 과자 시장 전체 1위를 차지한 초코파이는 베트남 국민 간식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외에도 초코파이는 수출하는 나라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오리온은 아시아 1위, 세계 12위의 제과기업의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초코파이가 한국이 원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초코파이처럼 초콜릿 코팅을 한 마시멜로 샌드 비스킷은 1917년 미국의 채터누가 베이커리에서 출시한 문파이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초코파이가 탄생한 1974년은 한국 경제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해였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물가 폭등과 불황이 닥쳤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때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며 한강의 기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던 시기였죠. 같은 해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며 지하철 시대도 열렸습니다. 한국은 급격히 경제가 성장했고 사회 분위기 역시 힘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식품 기업들도 신제품 개발에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요. 동양제과 역시 여러 신제품을 출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오리온의 전신 동양제과의 그룹사인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면서 동양제과 역시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시 동양제과 연구소 직원들은 미국 출장기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던 날 우연히 처음 문파이를 먹었습니다. 두 개의 비스킷 사이에 폭신한 마시멜로가 샌드돼 있고 겉은 초콜릿으로 코팅한 과자였죠. 한 입 먹은 연구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74년 드디어 초코파이가 탄생합니다. 당시 처음 출시된 초코파이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고급스러운 맛을 처음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코파이는 첫 해 무려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위기의 동양제과를 단숨에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제과업계 단일 제품 사상 최초로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문파이 외에도 이런 방식의 과자가 전 세계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터누가 베이커리의 문파이에 지적 재산권은 없습니다. 롯데, 혜택, 크라운 등 여러 기업에서 초코파이를 만들어도 오리온이 저작권을 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죠. 시간이 흘러 2019년 드디어 한국산이 미국 원조를 뛰어넘는 사건이 생깁니다. 초코파이의 원조라고 불리던 문파이가 장악한 미국 대형마트에 초코파이가 들어갔고 3년이 지난 2022년 오리온은 초코파이 매출로만 5,6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매출은 800억 원 정도일 뿐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문파이의 매출은 2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을 보면 역시나 한국은 원조가 만들어낸 기존 맛을 넘어 특별한 맛을 개발하는 데 큰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몰라도 초코파이는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초코파이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제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빙그레의 바나나 맛우유는 비싸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바나나의 맛을 더 가깝게 대중화시켜 만든 상품입니다. 단 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은 용기를 반투명하게 제작해 바나나의 노란색을 살려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맛우유는 현재까지도 빙그레 전체 매출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혜태제과의 에이스도 크래커를 부드럽고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 1971년부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제 50년이 넘게 사랑받아온 한국 과자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사랑받고 있고 한국 관광 가이드북을 보면 꼭 먹어봐야 할 한국 음식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성과를 거둔 우리 과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